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9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이제 봄 야간 경마가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지난주 전체적인 성적, 특히 부산에서 좀 아쉬움이 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산 승부처에서 1호 승부처에서 나름 좋은 적중도 나왔죠. 짭짤한 배당 잡아드렸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부산 쪽을 기대하셔도 좋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내용이 많아요. 부산에서. 그만큼 이번 주는 좀 자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금요경마 승부처 공지하겠습니다. 1라운드 첫 승부 준비되어 있고요. 5라운드, 6라운드, 8라운드입니다. 6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 6라운드. 제가 지난주 금요일은 제주 쪽 내용이 상당히 좋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경마 제주에서 거의 싹쓸이 적중이 나왔죠. 이번 주도 지난주 못지않은 그러한 내용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산 제주 모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경주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경주 첫 번째 선택입니다. 자금을 불려야죠. 자금을 불리는데, 이번 경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강하게 나온 내용이 마필이 있습니다. 강하게 내용이 나온 마필이 있어요. 상당한 자신감을 지금 표하고 있거든요. 실전에서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보여왔던 이 마필의 전개와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볼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12번 킹드래곤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데뷔전 별거 없고 타임도 별로고, 근데 이 마필은 주행심사가 좋았고 일단은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게 지난해 6월달이에요. 그리고 올해 1월달에 재검받고, 그리고 데뷔전은 3월달에 치렀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모습은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제 서서히 회복하고 있어요. 자, 이 마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거, 일단 체중 회복도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좋았을 때 체중이 475예요. 근데 올해 첫 재검 받을 때 444까지 체중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 이번에는 좀 더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중이 좀 더 올라올 거예요. 킹드래곤이 외곽입니다만 순발력과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풀어갈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킹드래곤은 일단 기본적인 공략 대상이 되어야 되겠고, 한두 삭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샤이닝모닝은 직전 3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경주 인기를 어느정도 모을 마필입니다. 인기 한 2, 3위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전망인데, 자, 이 마필도 순발력도 괜찮았고 직선적으로 나름 끈끈한 걸음을 보이면서 1300에서 3위. 그럼 경주거리가 줄어들면 조금 더 뛰겠다 라는 그러한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샤이닝모닝의 발놀림 자체는 아직까지는 힘이 실리지 않아요. 발은 간결하고 빠릅니다만 힘이 실려야죠. 결정력이 나와줘야 됩니다. 전개가 조금만 꼬여도, 이 전개가 조금만 꼬여도
성적이 곤두박질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에요. 전체적으로 조금 낭창낭창하다고 뭐 그런 표현을 써야 될까요? 주행에 힘이 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편한 전개가 뒤따라야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샤이닝 모닝을 아직까지는 힘이 덜 찬 모습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자, 제가 내용 강하게 나온 마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녀석을 넣고 일단 뭐 12는 기본적으로 안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배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 엮어서 1경주를 자궁막부를 위한 승부로 삼아서 한번 붙어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2경주입니다. 6등급 14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좀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예요. 2번 스카이아치, 7번 운줄레전드, 그리고 뭐 도전 세력도 5번 하이퍼포스, 9번 다이아그린. 인기 순서대로 제가 보는 마필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3경주로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3경주입니다. 6등급 1600 레이스예요.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3경주는 뭐 인기 순대로 하면 일단 뭐 6번과 7번인데 그레이트 보이, 블루포인트. 그레이트 보이가 지난번에 첫 입상을 일궈냈습니다. 꾸준한 걸음을 보여다가 공백을 가졌고, 공백 이후에 전력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면서 첫 입상을 일궈냈는데요. 공백 이전에 이미 1400까지 뛰어봤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그리고 공백을 거치면서 마필의 전력이 급상승한 마필입니다. 그레이트 보이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블루포인트는 직전 해당 그린 1600에서 입상을 해냈던 마필이죠. 뭐 밀고 나오면서 선두권 공략 가능한 마필이고, 이번에도 아마 밀고 나올 거예요.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흐름은 아닙니다. 빠르게 레이스를 끌고 갈 만한 그런 능력 마필이 없어요. 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6번과 7번. 자, 이 두 마필의 기세가 좋긴 한데, 지난번 이제 같은 경주에서 뛰었던 이 낭만대로, 세클존, 러너, 이 3두 가운데 낭만대로가 순위는 제일 좋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경주에서 내용이 가장 좋았던 이 8번 세클존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직전 해당 글에 입상을 했던 블루포인트, 그리고 그레이트 보이, 공백 이후에 전력이 상승한 모습 보였던 그레이트 보이, 그리고 역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셰클존 6, 7, 8, 이 3파전 구도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6번, 7번, 8번 여기서 축 세우고 압축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6, 7, 8 3두 안에서 마무리가 될 경주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하는 4등급 4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는 헌트드래곤이라는 헌트드래곤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1600에서 두 번의 입상을 해냈던 헌트드래곤, 과연 승급전에 경주 의료 또 늘어서 1800 이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상대도 강해졌고 이 3중고를 극복할 만한 사이즈가 될 것인가? 라는 게 의문인데요, 저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자, 먼저 이 1800에 대한 거리 적응력, 직전 경주 결승선 통과할 때 그름이 살아있었어요. 자, 이 복귀를 할 때 직전 경주의 끝걸음을 항상 유념해라 라는 그런 복귀의 기본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자, 거기를 토대로 볼 때 헌트 드래곤은 끝걸음이 살아있었고, 여기서 결승선 통과할 때 남아있던 걸음 1800 정도, 200m 더 뛴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여력이었습니다. 결승선 통과한 이후의 여력,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일단 거리는 문제 없어 보인다. 자, 문제는 강해진 상대, 뭐 승급전하고 강해진 상대는 겹치는 거죠. 자, 강해진 상대인데 편성을 딱 봤더니 5등급 강편성은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번 경주 기존 기본 인기를 모을 마필 가운데 보면은 아델 호랑이 5등급에서 순위권을 전전하고 있고요. 톱프렌드 마찬가지입니다. 5등급에서 순위권을 전전하고 있고, 인기를 좋은 날라는 인기 순위가 조금 밀리겠죠. 스트리트록도 이제 직전 1800에서 순위를 조금 끌어올렸지만 5등급 올라와서 나름 좀 정체된 모습, 5등급에서 우승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의외로 지금 정체된 모습이 좀 오래가고 있어요. 스프릿파이터 역시 거리 경험도 없고 직전 갓 올라와서 바닥을 친 바 있고, 요런 편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5등급에서 지금 기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 단 한두도 없습니다. 헌트 드래곤을 인정해야죠. 여기에 훈련까지 한결 더 잘 됐거든요. 기존 마방의 5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강서저령 이런 마필들 외곽에서 그냥 넘어서요. 압도합니다. 그래서 헌트 드래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개상에 큰 변수가 없다면 무난한 입상을 전망한다. 자, 그리고 강력한 상대로는 5등급 우승 경험이 있는 스트리트록. 1800 처음 뛰었을 때는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는 좀 적응을 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날 전개도 상당히 좀 꼬인 바 있습니다. 전개가 꼬이는 와중에서도 이런 걸음을 보인 거예요. 스트리트록은 더 띄워줄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 헌트 드래곤의 강력한 상대로 손색이 없는 마필이다 라고 봅니다. 8번, 9번.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선 10번 스프릿파이터의 잠재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현 등급에서 그래도 강마급들 순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만 현 등급 강자들하고 꾸준히 싸워온 마필이거든요. 이 톱프렌드가 충분히 도전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기습을 한번 노려본다면 안쪽에 하마도 5등급 올라와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1600에서 추입으로. 근데 이 마필은 여차하면 기습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작전구사 능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하마 정도만 좀 이변 가능권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이변 가능권으로 본다면 직전 경주 잘 뛰었던 날라도 무시할 수 없고요. 자, 외곽입니다만 슈퍼크랙이라는 마필도 기습이 가능한 마필이고, 이런 마필들이 이변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강축이 서 있고, 도전 세력도 현등급에서 강마급들하고 싸워왔던 두 마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될 확률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1번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4경주가 아닌가. 추가적인 변수나 내용이 접수된다면 현장에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5등급 13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가 바로 금요 두 번째 선택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캡틴 다이아가 많은 주목을 받을 레이스죠.
캡틴 다이아가 많은 주목을 받을 레이스고 강력한 상대로 10번 그레이보스가 꼽힙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마필과 도전 세력과의 전력 격차 크지 않아요. 아주 미세한 흐름입니다. 외곽에 있는 뭐 11번, 12번 요런 마필들 다 통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특히 윈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이 아주 가파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직전과는 달라진 모습, 승급전을 맞아서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바랄라 또한 상태 호전세 뚜렷하고요. 직전 경수 이상 플렉스데이 컨디션 올라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마필도 승급한 이후에 두 번의 바닥을 쳤죠. 근데 이때만큼의 흐름을 지금 보여줄 준비가 됐고 이때보다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이번 경주, 자, 그리고 뭐 샤인포레스트라는 상승세 마필도 있죠. 오름세가 뚜렷합니다. 상당히 좋은 경쾌한 주폭과 탄력을 과시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뭐 이렇게 어설픈 저배당으로 끝날 경주는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는 배당이 나오는 흐름, 그 흐름 속에 자, 여기서 한두 꺾고 준비가 된 도전 세력, 그리고 화끈한 복병권, 사실상 이 반주력으로 제가 때릴 건데요. 이 복병권, 이 마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주력 막권도 기대치는 높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환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중배당. 하지만 여기는 화끈한 배당, 아주 하이, 화끈한 배당을 기대하셔도 좋을 마필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좋은 한수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이번 6라운드는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떤 마필에 집중할 것인가. 자, 인기를 모은 마필이 이제 7번 본다이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겠죠. 직전 공백을 거치고 나오면서도 오히려 상승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경주력이. 이때 경주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다음번에도 기대치가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딱 그 다음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그래서 이번 경주 본다이아가 과연 4등급에서도 직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은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충마를 공지하고 이번 메인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랩베르사. 사실상 이 마필은 제가 이때부터 노렸어요. 네 번을 다 추천드린 것 같습니다. 랩베르사. 그만큼 이 마필이 데뷔 초기 때 보여줬던 경주력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 마필의 사이즈는 제가 높게,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핸디 57입니다. 사실상 과중합니다만 이 마필은 힘이 워낙 좋아요. 장사입니다. 이 부담 중량에 대한 극복 능력,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과 파워, 밸런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57을 하더라도 저는
랩베르사를 믿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제 A급 관리마가 나옵니다. 출격합니다. 그야말로 뭐 종합지 이런 데서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그림자도 볼 수 없는 제 A급 관리마가 출격합니다. 공마필에 일단 강하게 한방 때리면서 화끈하게 한방 잡아보고요. 방어권에서 짭짤한 한수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들 엮어 보겠습니다. 랩베르사 57 문제없다. A급 관리마를 노리고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이 좀 좋지 않네요. 자,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제주가 나오네요. 3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이 공백을 거치고 있는 능력 마필들, 대표적으로 이제 영광의 에이스와 블랙 올리버가 있겠고요. 안쪽에는 1번 스파이스 액톤도 뭐 장기 공백은 아닙니다만 현등급 강마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마필이죠. 자, 이런 마필들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영광의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뭐 1등급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로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거든요. 영광의 에이스 복귀 전 거의 한 1년 딱 쉬었죠. 이 블랙 올리버도 뭐 1등급은 무난한 마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마필인데 공백을 거치면서 좀 달라졌어요. 이제 6세가 됐거든요. 6세 한 말입니다. 6세 한 말. 이 마필은 거의 2년을 쉬었어요. 거의 뭐 8월달 뛰어오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1년 8개월 쉬었네요. 자, 1년 8개월을 거의 20개월을 쉬었다 나온 공백 6세입니다. 4세 때 쉬어서 6세에 돌아왔어요. 블랙 올리버 공백 이전까지만 해도 4전 4승이에요. 순발력과 스피드 상당했고 직선적으로 폭발력까지 갖추고 있는 500kg가 훌쩍 넘는 당당한 체형에서 나오는 파워 일품이었죠. 블랙 올리버 좋은 앞말이 한두 나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2년 정도 쉴 정도면 미국 같으면 벌써 종빈마로 전환되었을 거예요. 데뷔 초기에 이런 자질을 보여줬던 마필이 2년 20개월을 쉰다? 이거 뭐 미국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바로 종빈마행 좋은 시수마라고 붙여가지고 새끼 좋은 거 낳아라.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다시 실전에 복귀하는 거예요. 자, 블랙 올리버 블랙 올리버가 이제 6세가 되면서 사실상 절정은 지나지 않았나 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영광의 에이스는 복귀 전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블랙 올리버는 지켜보자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존의 이번 경주는 뭐 닥터 브라운이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핸디가 57까지 올라갔어요. 직전은 53이었는데 플러스 4. 근데 문제 없느냐? 저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정도급 편성, 이 정도급 사이즈에서 닥터 브라운이 덜컥 할 일은 없을 것이다. 57이라 하더라도 그냥 뭐 선두권 공략하면서 안쪽에서 뭐 빠른 말 한두 정도 튀어나오더라도 그 마필 외곽을 돌면서도 압도할 수 있는 기량을 지니고 있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닥터 브라운을 인정하고 쌍승식은 뒤집힐 필요 가능성도 있어요. 왜? 이 영광의 에이스가 원체 기본 능력이 탄탄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쌍승식은 좀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복성식 중심은 텐이 안정적입니다만 쌍성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럼 뭐 4텐으로 끝난 게임이냐? 그건 아닙니다. 안쪽에 1, 2, 3번이 만만치가 않아요. 스페셜 히어로까지. 이 스페셜 히어로는 최근 경주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날 편성이 아주 강했거든요. 이날 보여준 경주력도 아주 인상적이었고, 이건 뭐 1400에선 주춤했습니다만 1200만 뛰면 이 마필은 미친듯이 뛴다. 1200 경주에서는 아주 강한 경주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페셜 히어로 1200 스페셜 리스트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상대 1순위로 손색이 없고요. 자, 안쪽에 있는 스파이스 액턴도 컨디션만 정상이면 제가 현등급 상위권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뭐 3등급에서 최상위권 속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만 회복하고 나왔다라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쉬었던 사유도 뭐 질병 이런 거보다는 이 악벽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주력에 큰 영향도 없다. 그리고 훈련 시에 지금 걸음이 상당히 좋아 라는 그런 뭐 평가도 받았기 때문에 스파이스 액토는 무시할 수 없는 도전 세력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이널 7은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는 하락했습니다만 컨디션은 오히려 조금 더 올라왔다라는 그런 평가가 뭐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컨디션보다 더 올라왔다라면은 파이널 7은 무시할 수 없는 역시 도전 세력이 아닌가. 이번 경주는 텐사 여기에 3번, 1번, 2번 요런 마필들이 일단은 뭐 입상권으로 거론될 텐데 저배당 한 방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공백이 있는 4번을 한번 지켜보고 나머지 마필들을 가볍게 공략하면서 환수를 좀 노려보느냐, 이 선택의 어떤 여지가 남았습니다. 그만큼 4번 말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 저배당에도 인정해야 되느냐, 이 결론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텐사 때려놓고 나머지 마필도 다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7경주 최종적인 결론이 좀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정리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그럼 마지막 경주 마지막 선택으로 가져갑니다. 이번 경주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압도적인 주목을 받겠죠. 제타드림. 지난번에 강하게 노렸었는데 그랜드선하고 제타드림이 다 공략 대상이었어요. 요 녀석을 놓고 때리는 바람에 망했죠.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어쨌든 제타드림은 센 말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센 말이다, 능력이 있는 마필이다, 강한 말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수에 있습니다. 김태형 기수. 이 김태형 기수가 뭐 최근 활약상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감량 이점을 활용해서 잘 몰아주고 있는데 장거리, 중장거리, 이 중장거리에서 말을 몰 때는 뭐 추진력, 몰아주는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호흡적인 안배, 경주말을 쉴 때 쉬어주고 몰 때 몰아주는 힘 안배, 그리고 본인의 체력 안배, 1800 한번 모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수들도 이 한번 몰고 나면 땀이 쭉 빠질 정도로 힘들고 체중이 빠질 정도예요. 말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저하고 몰고 1800을 몰고 들어오면 기수들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김태형 기수가
최근 말모를 보면 1400 이하에서는 성적이 나와줍니다. 1600, 1800에서는 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은 문제없지만 김태현 기수가 1800에서 물론 뭐 그동안 이런 성적이 안 나왔던 건 능력 마피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400 이상의 거리에서는 조금 고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태현 기수. 그래서 이 제타드림을 말보다는 말은 인정합니다. 기술을 의심하면서 마지막 선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10분을 한번 뒤로 돌려놓고 배당을 노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금요 8개 경주 정리해 드렸습니다. 금요 부산은 이번주 내용이 상당히 강하다. 부산 1호 경마에서는 A급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호 부산에서는 A급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 부산도 내용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금요일부터 이기고 들어가면서 2주 남은 야간 경마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내일 현장에서 좋은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